굉장히 막 저렴한 가격에 광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총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한 데만 가지 마시고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임플란트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막 저렴한 가격에 광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서 그냥 싸게 하면 되는 건가요? 싸게 광고를 하는 데는 임플란트 하나의 비용은 싸게 책정을 하지만 보통 가서 진짜로 진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총액이 결코 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싸게 광고한 데만 가지 마시고 다른 병원과 여러 군데 비교를 해서 꼭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좀 더 많이 해주면 내가 버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걸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의 수익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치료해야 될 치아 개수를 늘리는 게 최선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치료만 해야 됐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임플란트의 개수나 아니면 치료해야 될 치아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몇 개를 진료해야 되는지도 의사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어요. 정확히 내가 몇 개를 진료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병원을 비교해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임플란트를 할 때 좀 나에게 맞는 치과를 잘 찾는 팁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비용이나 시간 이런 걸 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에서 뭐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용 차이도 집 근처에서 하는 거랑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관리가 편한 병원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가까운 곳, 그다음에 뭐 집에서 멀더라도 조금 유명하고 비싸더라도 좀 잘한다고 소문난 곳, 서로 다른 컨셉의 치과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 다녀보셔서 비교를 여러 군데서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임플란트만 전문으로 하는 치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뭐 당연히 임플란트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임플란트에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치과 의사분들도 사실은 본인이 전공하거나 잘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최선이 아니라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치료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임플란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최선의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택하는 분들한테도 한번 가서 치료 계획을 비교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임플란트라는 걸 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충치가 너무 심하게 먹어서 뿌리까지 썩었다든지 아니면 이거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이가 흔들려서 뺐다든지 어쨌든 이가 입안에서 없어진 공간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이 빠진 공간이 좀 크면 틀니, 좀 작으면 브릿지라고 해서 크라운을 좀 길게 연결한 형태로 치료를 했는데 임플란트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옆에 치아나 다른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해당 치아에만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를 심어서 그 자리를 메꾸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는 틀니라는 시술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틀니가 남아 있고요. 왜냐면 이제 틀니가 전체 총액의 비용에서는 임플란트보다 좀 저렴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은 노인 임플란트 그리고 노인 틀니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2개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로 하면 가장 저렴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임플란트를 한 10개쯤 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건 2개밖에 안 되고 8개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틀니를 하면 10개 전체를 한 번에 틀니 비용으로 보험 진료로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틀니 진료가 남아 있고요. 틀니를 하면 떨어지거나 좀 불편하더라도 틀니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일단 씹는 힘에 있어서는 임플란트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타고난 내 자연 치아에 씹는 힘을 100이라고 보면요. 임플란트를 했을 때 보통 치아에 씹는 힘이 한 50 정도 됩니다. 원래 내 타고난 이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음식을 씹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틀니를 쓰면 한 2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기고 딱딱한 걸 거의 못 먹죠. 틀니로는. 임플란트로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보다 좀 저렴한 면이 이런 쪽에서는 틀니가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임플란트는 씹는 힘이 이런 쪽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해서 꼭 어느 하나가 정답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본인의 사정이나 아니면
본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진료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임플란트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요, 뼈 이식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러면 뼈 이식이라는 걸 다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뼈가 얇은 분들은 그냥 얇은 데다가 임플란트 기둥을 박아버리면 입천장이 뚫려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뼈를 뚫리지 않기 위해서 인공뼈나 이런 걸 보강을 해줘야지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뽑으면서 바로 수술하는 경우, 입 빠진 구멍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수술하고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빈 공간에 또 인공뼈를 이식해줘야지 수술이 잘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라는 거는요, 한 번 하면 그냥 끝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건지? 임플란트는 치아 안에 박히는 부분이 금속이기 때문에 썩지는 않아요. 자연치아처럼 충치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반대로 잇몸에다가 이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 약해지면 이가 흔들리듯이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가 흔들리면 빼야 되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흔들리면 빼야 됩니다. 잇몸 관리는 계속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임플란트는요, 나이 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안 된다거나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너무 어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임플란트라는 게 그 뼈에다가 인공치아를 심입하는 거기 때문에 뼈 성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오기 힘드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 오실 수만 있으면 사실은 어르신들은 얼마든지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도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잘 쓰고 계세요. 네, 선생님 오늘 질문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진료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건 하나의 비용만 따져보지 마시고요. 전체 총 치료 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게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기 편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명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